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5일자 세무 1급 문제 5번 법인 조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 조정 문제를 풀어주실 때 가장 중요한 점, 회사 이름을 먼저 바꿔놓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코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세요. 자, 지금 작성 대상 서식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회사 이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모르고 문제를 푸시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됐을 때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채고 회사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당연히 멘탈도 털리고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름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회사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도 눈으로 바꾸지 말고 내가 회사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을 기출문제에다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바꿨다 그러면 별표를 치던지 아니면 OK 라는 글자를 쓰던지 동그라미를 치던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시험장에 가면 내가 안 하던 실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프로그램 바꿔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회사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사선전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전자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 어떤 서식이 출제가 되었는지 눈으로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제가 봤을 때에는 4번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5번도 저희가 조정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고 부분 점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법인 차량 관련 자료이다. 5인승 승용차를 운용 리스 계약 체결하여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서 사용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 주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 관련된 세무 조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단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사용자 부서, 직책, 성명, 번호판 부착 여부는 생략해라. 자,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반틈으로 줄여버려요. 우리가 지금 1년에 800이죠. 네, 400만 원만큼만 한도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800만 원으로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풀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운용 리스료가 있고요. 1,440, 매월 120만 원 지불하고 있고 전자계산서를 수령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2개월 해주시면 1,440만 원이 나옵니다. 주어진 차량 관련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은 고려하지 않고요. 감가상각비는 1,289만 5천 원이다. 유류비는 410만 원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고요. 리스 계약 기간 나와 있고요. 보험 기간은 계약 기간과 동일하고 거리를 보시면 전기 2월 누적 거리, 출퇴근 거리. 자, 출퇴근 거리가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 거리는 지금 1,600으로 나와 있죠. 단기 총 주행 거리. 자, 저희가 지금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고자 했을 때 자, 단기의 총 주행 거리가 8,000km죠. 자, 8,000 중에서 출퇴근 거리가 6,400이다. 자, 두 개를 나눠주시면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6,400 나누기 8,000 그러면 0.8 즉 80%만큼을 업무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율은 20%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했는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또 송금불산입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저희가 수기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 미사용 첫 번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자, 그러면 지금 운용 리스료와 류류비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온 금액에다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20%죠? 그럼 20% 해서 나온 금액만큼을 손금불산입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녔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자의 책임으로 보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금액 계산해 볼게요. 1,440만원. 그 다음에 41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850. 여기에다가 20%만큼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다. 370만원이죠. 자, 그러면 370만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해서 송금불산입 상여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289만 5천원이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했는지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1289만 5천원에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80%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1289만 5천원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만큼 나온 금액, 즉 1031만 6천원, 1031만 6천원을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한도가 있죠. 세법상 한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세법상 한도는 1년에 800만원이었죠. 자, 그럼 지금 800만원 초과했죠? 초과한 금액만큼은 어떻게 하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자. 왜냐면 저희가 빌려왔죠. 빌려왔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빌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구입했다. 자차라고 한다면 유보로 소득 처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1289만 5천원 곱하기 80% 나온 금액에다가 세법상 한도액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31만 6천원 231만 6천원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세무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본 거고요. 시험 칠 때는 프로그램에 입력만 잘 해주시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점,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다? 8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되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었죠. 그 다음에 800만원만큼은 꼭 감가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상각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이론 문제 풀 때 또 문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도 보시면 취득일자 입력해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고요. 운행기록부는 작성했다라고 가정한다. 자, 우리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에 사용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송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임직원 전용보험에는 꼭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업무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은 800만원이 있다. 자, 한도 초과 2월액은 또 프로그램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기에 한도 미달액이 나왔다 그러면 한도 초과 2월액만큼 송금으로 산입해 주시면 되는데 단기에도 한도 초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전기 한도 초과 2월액과 단기 한도 초과 금액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또 차기로 2월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법인 조정 탭에서 법인 조정 1번 탭.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있죠? 기초정보관리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과목별 세무 조정
하단에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들어가 주시고 상단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을 클릭을 해주시면 등록 명세서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편한 대로 해주시고요. 입력해 볼게요. 코드는 101번. 차량 번호 잡아주시고 자동 넣어주시고요.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입력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취득일자도 마찬가지. 자, 지금 입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해 볼게요. 경비 구분은 6번, 800번대. 부서 직책 성명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임차 여부는 4번. 임차 기간은 2022년 5월 3일부터 2025년 5월 3일까지. 보험 가입했고요. 임차 기간과 동일하죠. 동일하게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은행기록부 사용 여부 사용했고요. 부착 여부. 자, 이 부분은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출퇴근 사용했죠. 전기 2월 누적거리 21,000km.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 6,400. 자, 이렇게까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프로그램 다시 열어볼게요. 자,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클릭. 자, 그러면 저희가 등록했던 차량이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자, 여기에다가 1번 업무용 사용 비율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적어라. 자, 그럼 총 주행거리. 자, 우리 총 주행거리 8,000 넣어주시고 업무용 사용거리는 출퇴근 거리죠. 자, 이렇게 넣었더니 프로그램이 알아서 업무 사용 비율인 80%를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취득가액. 자,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라 매달 돈을 주면서 빌려왔죠. 따라서 취득가액은 비워두시고요. 임차료에다가 금액 넣어주셔야겠죠. 자, 임차료는 1,440만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1,289만 5천원. 유류비는 410만원. 자, 관련된 비용들 다 넣었고요. 자, 이렇게 다 넣고 나면 2번에 프로그램이 송금 불산입 금액을 구해줍니다. 업무 외 사용 금액 370만원 떴죠. 자,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금액과 일치합니다. 업무 미사용 금액 370.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231만 6천원. 자, 231만 6천원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31번 송금 불산입 합계가 601만 6천원이다 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머지는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3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 전기 2월액이 있다면 넣어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기타 사항에 보셨을 때 한도 초과 2월액이 800만원 있다. 800만원 넣어주시고, 자, 그럼 전기의 한도 초과 금액, 단기 한도 초과 금액 두 개 합쳐서 1,031만 6천원을 어떻게 하겠다? 자, 단기에 부족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차기로 2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차기 2월액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게 없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비워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등록 다 했고요. F3번 조정 등록.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하단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자동으로 뜨죠. 자, 지금 직접 입력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코드 도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죠. F4번 코드 도움 받아주시면 자, 업무 미사용이 뜨고요.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겠다. 확인. 370. 자, 그 다음에 또 F4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겠다. 확인. 금액은 231만 6천원.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등록하실 때 여기 과목 있죠.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금액과 소득 처분, 그 다음 송금 불산입 쪽으로 잘 들어갔는지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F11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매출 내역 있고요. 자, 법인세법상 매출액과 기업 회계기준상 매출액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헷갈리라고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기업 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내역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증빙이랑 그 다음에 금액 잘 보시고 손금 불산입으로 넣을지 말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손금 불산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먼저 정리를 하고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 자,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모두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대표자의 책임으로 보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증빙을 받기는 했지만 원래는 저희가 기업 업무 추진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혹은 간이 영수증을 수취를 한다거나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그냥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엔 조건 보셔야겠죠? 만약에 일반 접대비였다 그러면 3만원 초과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조금이다. 결혼식 축의금을 지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조금을 사용했다. 자, 20만원 초과했을 때 손금 불산입으로 들어가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전액 다 손금 불산입 하고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한도 초과도 마찬가지 손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고요.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특히 2번 잘 보셔야겠죠. 1번은 3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했는지 잘 봐주시고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3만원 초과가 있죠.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사용 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금 제조 쪽에 주석이 달려있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 경비, 법인카드 사용분에는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접대를 문화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에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직원카드 사용분. 자, 직원카드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3만원 초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금액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 되죠.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 현금 경조사비. 주석 달려있죠. 현금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다. 20만원 이하였을 때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수취했다.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3만원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 자, 따라서 3만원 초과 부분의 직원카드 사용분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700만원으로 세무조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를 볼게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되어 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구입한 물품이고 거래처에게 선물했다. 자, 저희가 회계 처리는 소모품으로 했지만 알고 보니까 거래처에 선물했대요.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겠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고 한도 계산할 때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달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했다.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부분은 광고 선전비가 맞겠죠. 자, 그래서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는 특정인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특정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특정인은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크할 부분은 다 했고요. 프로그램 입력해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F12번 불러오기. 자, 그러면 금액과 계정 과목 반영이 되었죠. 여기에서 특수관계인 매출액에다가 2억 원을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일반 수익 금액 그 외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액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와 판관비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건당 3만 원 초과 금액은 하단 부분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자, 3만 원 초과 금액에서 법인카드 미사용 금액 700만 원. 이 부분 송금 불산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F2 눌러주시고 소모품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겠죠. 그래서 판관비였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판관비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 계정 과목 중에 150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였다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 답지에는 총 초과 금액에 15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입력하지 않았다. 그래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입력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갑 탭으로 넘어올게요. 자, 갑 탭으로 넘어오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손금 불산 200.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도가 나와 있죠. 4,146만 원이 세법상 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개 더 있었죠.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9번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에 2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200만 원을 넣었더니 세법상 한도액이 어떻게 됐어요? 더 추가가 되었죠. 4,34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번 한도액을 보시면 3번에서 13번, 3번은 회사에서 5,520만 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13번은 세법상 한도액이 나온 거죠. 두 금액을 빼주시면 1,174만 원만큼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 그러면 11번에다가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3번 조정 등록 들어와 주시고요. 하단 부분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죠? 저희는 코드 도움 받아 볼게요. F4번. 자, 클릭해 주시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확인 700 기타 사회 유출로 자동으로 소득 처분까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F4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한도 초과 금액 확인 1,174만 원을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겠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해당하는 칸에다가 직접 넣어주시면 되죠. 자, 얘들은 바로 입력할게요. 법인 조정 2번 탭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 세액 계산 및 신고서 두 번째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찾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램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이 보이시죠? 검색 눌러주시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넣어주시면 해당하는 서류가 뜰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서류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면서 입력할게요. 손익계산서상 단기 손익 5억 3,500. 그 다음에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액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넣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면은 과세 표준 나오죠. 그 다음에 19% 곱해주시면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8,732만 6,820원. 자,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일단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오른쪽부터는 세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법인세 금액에서 빠지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세 가지가 있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자, 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설명드릴 때, 자, 어떤 것 빼고 다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 있죠. 그 부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3번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몰랐던 세액 공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프로그램에서 검색하기로 했죠. 법인 조정 1번 탭 들어가시고요. 자,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에 들어갑니다. 세액 합계표에 들어가시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인지 최저한세 배제인지 나옵니다. 그죠? 자, 참고로 최저한세 배제, 그러니까 최저한세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곳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해손실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이러한 부분들 다 들어와 있고요. 최저한세를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액 공제니까 세액 공제 탭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자, 검색을 했더니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검색을 하셔서 최저한세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한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들어와 주시고, 맨 첫 번째로는 불러오기 해주셔야겠죠? 자,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금 과세 표준 입력한 부분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감면 세액과 세액 공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별 세액 감면은 1,300. 그 다음 세액 공제 부분은 두 개 합쳐 주셔야겠죠. 고용증대 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자, 두 개 합쳐 주시면 3,620. 자, 그럼 지금 조정 후 세액이 뜰 거고요. 지금 1,300만 원은 전액 다 공제하시면 되고, 세액 공제는 3,620 중에, 자, 이 부분만큼은 공제를 못 받고요. 자, 두 개 차감하고 나온 금액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 주셔야 돼요. 지금 감면 세액과 세액 공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해줄 때는 두 개를 합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더해 볼게요. 1,300만 원 더하기 3,478만 5,360원. 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을 최저한세 세액 공제 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내가 직원을 많이 뽑았다. 그럼 제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국가에서 세액 공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원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4대 보험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많이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해주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 세액 감면은 2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세액 감면 시켜주고, 그 다음 세액 공제는 2월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이만큼 내가 못 받아 먹었다 그러면 차기로 넘겨주시고 차기에 받아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이번 연도에는 공제를 못 받고 나머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최저한세를 보시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7%만큼은 납부를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금액, 납부해야 되는 최저 금액은 3,954만 1,460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를 받더라도
납부할 금액은 3,954만 1,460원이 되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과세표준 조정 계산서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다가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내야 되는 거 19만원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중간에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 중간 예납세액에다가 500만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 납부, 원천 징수 당한 거 있다. 70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고 분할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분납 세액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자, 애들이 알아서 분납할 세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분납하겠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납에 대해서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2천만원 초과했죠? 그죠? 자, 2천만원 초과했으면 50%는 저희가 분납이 가능해요. 최대 50%. 자, 그럼 지금 47번 2,754만 1,460원에 곱하기 50%만큼을 분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업일 때는 분납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분납 가능하고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감 납부할 세액과 분납 가능한 금액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납부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은 분납이 불가능해요. 자, 따라서 이 금액은 분납 금액에서 빠지고 언제 납부해야 된다? 원래 신고하는 날짜에 신고하시고 가산세도 같이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가산세는 분할 납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손 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자, 이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보이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12번 불러오기. 자,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손금 조정. 자, 대손금 조정. 2번 보시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 자, 1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3월 31일에 대손 확정했다. 대손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대손 확정했다. 얘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가의 받으럼 2천만 원을 부도 발생일에 대손을 확정했다. 자, 얘는 문제가 있죠. 자, 우리 대손 확정은 언제 하셔야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대손으로 확정이 가능한데 얘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바로 확정을 했대요. 자, 그래서 얘는 인정 안 됩니다. V넥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단어가 나와야 돼요? 부도 발생일이 아니라 부도 확정일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받으럼 1,500만 원을 11월 2일에 대손 확정했대요. 자, 이번에도 부도고요. 당해 연도 5월 1일이다. 자, 그럼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6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해주시면은 딱 11월 2일 맞죠? 따라서 대손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받으럼을 부도로 넣었을 때 저희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도가 발생했다라는 흔적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만 대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세무조정을 통해서 1,000원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강제 집행이고요. 회수할 수 없는 기계장치 미수금을 대손 확정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프로그램 넣어 볼게요. 일단 1번 3월 31일 계정 과목 F2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1번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6번 금액은 1,000만원. 자,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면 시인에게다가 1,000만원. 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감가상각 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손비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F2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고 파산이죠. 1번 금액은 500. 자, 시인에게다가 500. 자, 그 다음에 3번 9월 1일 F2 받을 어음이고요. 매출 채권이고 5번 부도 금액은 2,000만원.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부인에게다가 2,000만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받을 어음이고요.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확정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2 받을 어음 매출 채권 부도 5번 금액은 1,500. 자, 여기에서 1,000원 남겨놓고 시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1,499만 9천원까지는 인정. 근데 1,000원까지는 부인액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주의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6월 25일 F2 미수금으로 넣어주시고 2번 미수금 대손 사유는 강제집행 2번 금액은 1,500 시인에게 1,500. 자, 이렇게까지 넣어줍니다. 자, 특히 부도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손이 나온다 그러면 부도가 하나씩은 꼭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 잔액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채권 잔액 외상 매출금 받으럼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 미수금은 설정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워 볼게요.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발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 자, 정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지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두시고요. 단기에는 부인액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대손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요. 대변에는 받으러움으로 자산 감소 처리를 했다는 거죠. 회계에서는. 자, 그런데 세법에서 봤을 때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처리해야 되죠. 그럼 받으러움의 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 받으러움을 대손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으러움의 잔액은 다시 증가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받으러움의 장부가액이 1억 원이 들어왔죠. 근데 저희가 지금 부인액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금액을 대손금 부인 누계액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합계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받으러움의 채권 잔액을 세법상 채권 잔액으로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조정을 볼게요. 자, 설정률은 1%로 들어가 있죠. 자, 대손 설정률은 1%로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내역을 보시면 차변과 대변이 있고요. 티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회사 계상액. 자, 회사 계상액은 단기 설정 금액이죠. 600. 그 다음에 보충액. 자, 보충액은 얼마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차기 2월 금액이 있죠. 이 차기 2월 금액이 대손 충당금 전체 금액이다. 12월 31일 날 전체 금액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보충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100만 원에 회사가 설정한 금액 600만 원 빼주시면 1,500만 원이 나오죠. 따라서 1,500만 원만큼 잡아주면 합계액이 2,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계산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자, 기초는 전기 2월이죠. 8천만 원. 기중에 환입액은 없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 자, 지금 전기 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879만 5천 원이다. 전기의 한도 초과 금액이 부인액이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다가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과소환입, 과다환입 마이너스가 뜹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정 등록 들어갈게요. 자, 조정 등록 들어갔더니 세 가지가 떴죠. 일단 대손금 부인액. 자, F4번 코드 도움 받아볼게요. 대손금 부인액 유보 처분하겠다 있죠. 확인 넣어주시고 금액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 F4번. 자, 지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겠다. 금액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과다 환입액. 이번에도 F4번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겠다. 자, 이 부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금액 넣어주시고요. 유보 감소 처리가 되었죠. 자, 전기 한도 초과 금액,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은 단기에는 감소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단기에 한도 초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유보 발생 처리를 해주시고, 전기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 2월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소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다. 자, 일단은 법인세 등. 자,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송금 불산입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각각 명세서에다가 조정 등록 클릭해서 넣었던 세무 조정들이 다 들어와 있죠. 자, 여기 하단에다가 연달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법인세 등. 자, F4번 코드 도움 혹시나 있으면 코드 도움 받아주시면 돼요. 자, 법인세 검색을 했더니 두 가지가 있죠. 뭐 둘 다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1,800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대표이사의 퇴직급여고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퇴사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퇴사했다 그러면 퇴직금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퇴사한 것도 아니면서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이런 부분에는 손금 불산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괄호를 보시면 퇴직급여 초과 지급액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를 하겠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손금 불산입액에다가 퇴직급여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3,500. 자,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적어주실 때에는 소득처분 어떻게 했어요? 유보로 소득처분했죠. 따라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 좀 헷갈릴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과 공가로 잘못 회계 처리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송금 불산입. 자, 코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토지.
자, 토지에 대한 취득 등록세라는 게 있기는 한데 유보 처분하겠다라고 하니까 확인 눌러주셔서 넣어주셔도 관계없고요. 개발 부담금인데 취득 등록세라고 넣기에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직접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고요. 상각 범위액은 600이다. 자, 이 부분도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할 때 강제상각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연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을 무조건 손금으로 넣어야 돼요. 무조건 800만 원까지는 송금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한도 초과가 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제상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액은 600이래요. 600. 자, 그러면 이 600만 원만큼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넣었대요. 그럼 플러스 2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손금으로 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송금 산입 200. 송금 산입 쪽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00 넣어주시고 유보 발생.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500만 원 있고요. 법인의 출자자, 자, 소액주주 아니고요.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를 건물 관리비로 계상했다. 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라는 뜻이죠. 이 주주이면서 임원,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를 건물 관리비로 계상을 했고요. 당연히 인정 못 받겠죠. 송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고, 자, 주주면 배당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임원이면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되죠. 지금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저희가 잘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자, 따라서 송금 불산입에 사택 유지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상여, 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 업무용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과고 납급에 대한 환급금 60만 원과 환급금 이자 10만 원을 모두 자비익으로 처리했다. 자, 제가 자동차세를 많이 낸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국가에서 고지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세를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국가에서 160만 원으로 잘못 고지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60만 원 추가로 납부를 했죠. 그래서 이 60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국가에서 고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 보상 성격으로 환급금 이자를 주는 겁니다. 고지를 잘못해서 많이 납부했다, 미안하다 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해서 자비익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자를 이익으로 잡아버리면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자, 그럼 결국에 세금이 다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환급금 이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입금 불산입 쪽에 자동차세 환급금 이자 10만 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보 발생부터 출자의 증가까지 있죠. 자, 일단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로 발생하고요. 차기로 넘겨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환급금 이자를 제가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세금을 돌려받았을 때에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까지 풀어봤고요. 5번은 6점인데 하나만 틀려도 6점이 다 날아가면 사실 세무 1급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세무 조정이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죠. 그래서 한 개당 1점이다 라고 보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회차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회차였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때는 마음가짐을 채점한 다음에 나온 점수에 따라서 기분이 좋다가 또 우울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